자, 안녕하세요. 어느새 3주차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식품으로 인한 질병 중 총 4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경구 감염병, 식중독, 인수 공통 감염병, 기생충증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식품으로 인한 질병 중에 식인성 병의 요인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생물학적 인자가 있었고요. 식품 생산 인자가 있었고요. 환경 오염 물질이 있었어요. 자, 생물학적 인자는 미생물이나 식중독균, 감염병균으로 나뉠 수 있었고요. 농약, 항생물질이나 식품 첨가물 같은 식품 생산 인자도 있었고요. 또는 납이나 순, PCB 같은 환경오염 물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공, 조리, 저장 또는 생성되는 유해물질 등에 따라서 생성 요인에 따른 분류도 배웠었는데요. 첫 번째가 내일성, 두 번째가 외인성, 세 번째가 유기성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표 1-1을 보시면 자세하게 풀이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3가지 뜻만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갈게요. 내인성은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병원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인성은 식품을 가공하거나 조리하는 과정 중에 외부에서 첨가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유기성은 식품을 가공 조리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이 생성해낸 것을 뜻합니다. 자, 유기성은 원래는 독을 안 가지고 있었지만 과정 중에서 생성된 것이고요. 외인성도 원래는 독이 없지만 첨가된 것이고요. 내인성은 원래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 표 1-1을 보면서 복습을 한번 하시고 오늘은 식품으로 인한 질병, 경구 감염병, 식중독, 인수 공통 감염병, 그리고 기생충증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식품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 배울게요. 무엇으로 인한 질병이라고 했어요? 자,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로 1. 경구 감염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염병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감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 감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좀비 바이러스 이런 영화 보면 물리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 또는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요즘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상대 타액이나 공기 중을 통해서 호흡기계로 들어가서 감염이 된다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감염병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 건지 가볍게 배워볼게요. 자, 병원성 미생물이 있어요. 병원 미생물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병원 미생물이라고 해서 하스피럴, 우리가 삐용삐용 타가는 그 병원에서 나온 미생물이 아니에요. 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라는 뜻인데, 이 미생물이 사람들이 잘못된 섭취나 이런 걸 통해서 어디로 침투해? 사람. 바로 저에게 침투를 하는 거겠죠. 처음에는 안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특징이 다르겠고 이 미생물마다 특징이 다르겠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들어가서 이 몸 안에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개체가 들어갔는데 내 몸 안에서 영양분을 먹고 2개, 3개, 막 이분법식으로 막 8개, 12개, 16개 막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해서 어떻게 건강장애를 일으킨다. 이게 감염되는 과정이고 감염이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책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병원 미생물이 사람 몸에 침입 증식하여 증세가 나타낸 상태를 바로 감염이라 하고 이런 감염으로 나온 상태를 감염병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건강장에 나온 여기는 안 보이나? 이렇게 해서 나온 질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질병을 뭐라고 한다? 감염병이라고 한다. 이 감염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감염병은 기본적으로 남한테 옮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경구 감염병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감염과 감염병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자, 그럼 경구 감염병은 어떻게 감염이 될까? 그거를 일단 알아봅시다. 자, 병원체가 침입하는 경로는 여러 가지지만 경구 감염병은 경구 감염병은 음식물이나 손, 또는 기구 또는 음료수 등이 어딜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경구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떤 장애를 일으켜요?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켜요. 우리가 소화기계라 하면 어디랑 어디야? 위, 소장, 대장, 12지장 나눌 수 있겠죠? 장 등에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기계 감염병이라고도 합니다. 경구 감염병이라고도 하지만 소화기계 감염병이라고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구 감염병은 주로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로 콜레라 또는 세균성 이질이나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탄저, 감염,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감염성 위장염 등이 있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이 병들에 대해서는 후에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테니까 경구 감염병으로는 이런 질병들이 올 수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염원이라는 것은 뭐가 이 병을 감염시키는 매개체가 되는가라는 걸 말하는 건데, 이 경구 감염병의 감염원은 환자나 또는 보균자 이런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이나 또는 토양, 음료수, 곤충이나 동물과 같은 매개물을 만진 사람들 또는 오염된 식품이 된 것을 먹은 사람들을 감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또 조리 종사자는 혹시라도 내가 이게 감염병에 걸려 있으면 요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감염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꼭 받아서 자기 몸에 감염병이 있는지 건강장애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줘야 되는 직업이 바로 우리 요리사라는 직업입니다. 경구 감염병에 대해서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보균자나 환자랑 또는 오염된 식품을 먹지 말란 소리예요.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식중독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쨌든 식중독도 우리가 먹어서 걸릴 수 있겠지만 차이점은 이거는 작은 세균만으로도 크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이거는 작은 세균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는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연관이 있다는 것만 살짝 알아두세요. 식중독을 봅시다. 자,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 물질은 뭐가 있을까요? 세균이 있을 수 있겠고 화학물질이나 바이러스 또는 자연독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유기성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식품을 만들어 먹었을 때도 뭐가 온다? 식중독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세균이지.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또는 화학물질, 화학물질이 있을 수 있겠고 책에 나오는 대로 자연독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식중독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세균에 의한 발생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 식중독은 몸에 어떤 영향을 일으키냐? 여러분 식중독 걸려본 사람 있나? 주로 3대 증상이라고 보자면 설사, 발열 또는 이제 구토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소화기계 장애가 많이 일어나죠. 자, 식중독이 그럼 일어나기 많은 식품은 도시락이 있을 수 있겠죠. 여름철에 도시락 또는 샐러드, 날 것, 회, 어패류, 육류 및 그 가공품에서 식중독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후에 뒤에 넘어가면 좀 더 무거운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심화 과정에서 잘 풀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인수공통 감염병인데 인수는 뭐야? 사람이랑 동물이랑 똑같이 감염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동물한테 감염을 시킬 수도 있지만 주로 동물이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지. 왜? 사람이 동물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감염병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없어지지 않고 사람의 건강장애를 유발시킵니다. 이게 바로 인수공통 감염병이란 뜻이에요. 자,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병원체가 들어있는 고기나 우유를 섭취하거나 또는 감염동물이나 분비물 등과 접촉 또는 2차 오염된 식품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2차 오염이나 동물의 똥이나 분비물 같은 걸 잘못 만지거나 또는 이제 병원체가 들어있는 고기를 섭취했을 때 걸리는 것이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결핵, 탄저, 브루셀라증, 살모넬라증, 큐열, 신증후군, 출혈열 등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가장 알 수 있는 것들은 종류가 뭐가 있을까? 그치, 조류독감 유명했죠. AI. 또 뭐가 있어? 그 유명한 광우병. 우리가 광우병이라고도 하지만 원래 병 명칭은 뭐랄까? 소해면상뇌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줄여서 광우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하죠. AI.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광견병 등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병들이에요. 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예방법은 굉장히 쉽죠. 위생적인 동물을 먹으면 되고, 그리고 또 가축을 키울 때 위생적으로 키우라는 소리예요. 너무 더럽게 키우거나 하다 보면 또는 잘못된 약품을 투여하다 보면 동물이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식품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양심적으로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개인 청결도 중요하죠. 내가 분비물이나 이런 걸 잘못 만졌어. 이 교실도 보자. 우리가 방학 동안에 생활을 안 하는데 만약에 우리 학교 위생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없을 때 여기서 막 쥐들이 춤을 추면서 논단 말이야. 막 신나게 춤을 추면서 논단 말이야. 막 여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난리를 켜는 거야. 난 그걸 모르잖아. 선생님은 일주일에 막 여기 와서 하루에 녹화 하나씩 하는데 이렇게 만지면 난 어떻게 해? 이미 감염된 거예요. 근데 나 계속 이렇게 만지지 선생님은. 그죠? 그러면 난 어떻게 해요? 선생님은 이미 인수공통 감염병에 감염된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학교는 위생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살장이나 우유 가공식품점에서도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죠? 사람과 동물 모두 다 감염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생충증이에요. 자, 이 기생충은 우리가 과거 1960년대 이전에는 기생충 감염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일까요? 회충이 진짜 많이 생겼지. 왜냐면 우리가 개인 소득이 낮았기 때문에, 나라도 굉장히 못 살았기 때문에 위생적인 식품을 먹지 못해서 그냥 살려고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지식도 없었고요.
그래서 기생충으로 인한 감염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보지만 우리가 이제 산업화를 이루면서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개인적으로 다 발전을 하다 보니까 깔끔하고 깨끗한 음식들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생충증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여전히 발생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이제 뭐 채소로 인한 회충증이나 편충증 등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옛날에는 회충증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생충증은 생체에 뭐가 기생하는 거야? 기생물이 기생하여 숙주의 영양분을 빼앗아 생활하는 생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영양분을 뺏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좋아. 그래, 내 영양분 나눠 먹는 건 좋단 말이야. 먹어라 이거야. 그러면 적어도 다른 건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러면 나랑 공존하는 공존 생물이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해끼칠 건 없어. 영양분만 같이 나눠 먹는 거니까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고 봐야지.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자, 봅시다. 조직을 파괴하죠. 일단 몸 안에 있는 조직을 파괴하고 유해물질을 배설합니다. 얘도 변을 보잖아. 그렇죠? 변을 보게 되니까 몸 안에 얘 변이 쌓이는 거야.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누가 내 배 안에서 응가를 보는데 누가 좋겠어요? 싫어요. 자, 그래서 건강장애를 일으킵니다. 뭐 소화기계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뭐 장을 파고든다는 말도 있어요.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꼭 깨끗하고 아름다운 음식을 드세요. 자, 그래서 인체에 감염되는 기생충을 분류하자면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조충 등이 있다는 소리는 더 있어요. 이거는 후에 우리 감염병 세부 파트에 들어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생충증까지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경구 감염병은 입을 통해서 감염되는 질병이고요. 주로 감염원은 뭐예요? 환자나 보균자와 접촉 또는 오염된 식품을 먹었을 때 뭐 소화기계 장애라고 하죠. 위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 식중독은 세균이 가장 많고요. 도시락, 샐러드, 어패류, 육류 등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인수공통 감염병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걸리는 질병을 뜻하고요. 질병에 걸린 가축을 먹었을 때 가장 많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인수공통 감염병이 꼭 그런 걸 먹어야 돼만 걸리는 게 아니라 공통이야 둘 다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소리예요. 자, 기생충증은 과거에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 생활이 발달된 현재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회충이나 뭐 편충, 십이지장충, 조충 등으로 인해서 인체의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기생충이 여기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조직을 파괴하거나 배설물 축적으로 인해서 내 몸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끝에는 생명까지 위협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요리사는 뭘 해야 된다? 건강검진을 해서 내 몸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더럽다고 그런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 내 몸이 깨끗한지 아니면 감염병에 걸려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더럽다는 정정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식품위생관리대책과 원칙에 대해서 들어가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기는 그렇게 큰 내용은 없어요.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